652번입니다. 자, 실수 a에 대하여 이차 함수 fx는 x-a의 제곱입니다. 바로 이차 함수가 완전 제곱식 형태로 나타났죠. 자, 그러면 이 이차 함수의 꼭지점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꼭지점 자체가 a, 0이 되겠죠. 꼭지점이 a, 0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차 함수를 직접 그려보면 이 x축과 바로 접하는 이 점이 바로 꼭지점이 되면서 x좌표가 a가 되고 y좌표가 0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 이차 함수는 제한 범위가 없으면 최소값이 바로 얼마가 되고 이 꼭지점 a, 0에서 최소값을 가지므로 0이 최소값이 되고 최대값은 없는 거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가와 나의 조건을 해석을 먼저 해야 되겠네요. 자, 이 조건을 가지고 f-1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m이라 할 때 m 플러스 m의 값을 구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fx를 우리가 찾아줘야 된다. 즉, 이 스몰 a 꼭지점에 바로 이 x좌표의 바로 값을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 가나 조건을 이용해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2와 10 사이의 범위에서는 바로 제한 범위가 2와 10일 때는 함수값의 최소값이 0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2차 함수는 제한 범위가 없을 때는 최소값이 0이에요. 꼭지점의 y좌표가 0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꼭지점이 바로 2와 10 사이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 2차 함수 그래프 중에서 이 최소값은 y값이기 때문에 y값이 0인 것은 꼭지점의 좌표밖에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꼭지점의 이 x좌표 a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되겠다. 바로 2와 10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2가 바로 왼쪽, 10이 바로 오른쪽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A가 2가 돼버려도 어떻습니까? 2에 이퀄이 있으니까 바로 2에서 10까지를 생각한다면 2에서 최소값을 가질 수가 있고 만약에 A가 10이라면 어떻습니까? 2가 왼쪽에 존재해서 2에서 10까지 생각한다면 10에서 바로 최소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가를 해석한 다음에는 이 꼭지점에 바로 이 x좌표인 a가 바로 누구와 누구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 2와 10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최소값이 0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나를 보니까 2에서 6까지는 fx의 최대값하고 6에서 10까지의 함수 fx의 최소값이 같다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2가 우리 일단 왼쪽에 여기에 존재하겠죠. 그죠? 자, 2가 a보다 작은 2가 여기에 존재할 건데 2하고 6 사이에서의 최대값을 말하죠. 그죠? 그 최대값과 6과 10의 최소값이 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6이 바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데 2와 6 사이, 6과 10 사이의 최대값이 바로 6과 10 사이의 최소값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6이 어디 있으면 되겠습니까? 고민을 해보세요. 자, 2와 6 사이에 바로 최대값, 2와 6 사이의 최대값이라고 한다면 6이 만약에 여기 온다면, 즉 2와 6이 같은 y값을 가진다면 2와 6 사이의 최대값은 이 x가 2일 때도 최대값이라고 할 수가 있고 6일 때도 최대값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10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6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자, 6과 10에서의 최소값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바로 x가 6일 때 바로 최소값이 되겠죠. 이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2와 6까지의 최대값과 6과 10의 최소값이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2와 6이 바로 이 꼭지점의 x좌표를 기준으로 뭐한다? 대칭을 하고 있으니까 이 길이가 같잖아요. 그죠? 따라서 A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2와 6의 중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더하면 8이니까 2로 나누면 A가 바로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A가 딱 4가 되어서 이 6이 A에서 바로 어떻게 두 칸씩 떨어져 있다고 봐도 되겠지만 조금만 여러분들이 더 생각했을 때 6이 여러분들 일로 왼쪽으로 6이 옮겨지면 어떻습니까? 2에서 6까지의 바로 최대값은 2가 되고 6에서 10까지의 최소값은 6일 때가 바로 최소가 되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이 같지 않죠. 그래서 6이 이 2와 6이 같은 위치에서 바로 왼쪽으로 이동하면 이게 성립 안 하지만 6이 예를 들어서 조금 오른쪽으로 움직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에서 6까지의 최대값은 언제 바로 최대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6일 때 최대를 가지겠죠. 그리고 6과 10에서의 바로 최소값은 언제 바로 최소값을 가지겠습니까? 6일 때 최소값을 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6이라는 숫자는 자, 2에서 2에서 6까지 2에서 6까지의 최대값이 같은 바로 이 위치에 6이 있을 수 있으면서 6이 더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상관이 없겠죠. 2에서 6까지의 최대값은 F6이 되고 6에서 10까지의 최소값은 F6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6이 이 대칭에서 왼쪽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2에서 6까지의 최대값은 F2가 되고 6에서 10까지의 바로 최소값은 F6이 되니까 바로 최대값이 이 최소값보다 더 크기 때문에 자, 나 조건을 위배합니다. 그러므로 6이 어디에? 바로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이까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부터 6이 더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6이 여기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와 6의 중점은 어떻게 되겠나요? 자, 바로 여기가 중점이 되겠죠. 2와 6의 중점은 여기가 중점이 되어서 4가 여기 되겠죠. 그죠? 따라서 A는 6이 더 오른쪽으로 갈 때는 이 바로 대칭축이 어떻게 돼야 된다? 4보다는 더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바로 이 나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A 값이 4가 되어도 되지만 4보다는 더 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6이 딱 2와 같은 함수 x 이퀄 2와 x 이퀄 6이 같은 함수값을 가질 때는 a가 4지만 6이 더 오른쪽으로 와버리면 누가 2와 6의 중점은 4도 이 대칭축을 중심으로 더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대칭축인 바로 이 꼭지점의 x좌표인 바로 a는 4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두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이 a라는 것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바로 4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럴 때 f-1의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a가 2와 4 사이일 때 f-1이라는 것은 바로 얼마가 되죠? f-1은 바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겠죠. 이놈의 바로 무슨 값?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무슨 식과 동일하죠? 자,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사실 플러스로 고쳐도 상관없죠. 따라서 a 플러스 1의 제곱과 같은 값을 가지겠죠. 그죠? 따라서 이제 문제가 a가 2와 4 사이의 범위일 때 a 플러스 1의 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a 플러스 1의 제곱도 2차 함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는 a에 관한 2차 함수로 보면 되니까 자, 이제 이 2차 함수의 바로 꼭지점의 x좌표는 a가 바로 무엇일 때입니까? 마이너스 1일 때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a의 범위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2에서 4까지의 범위를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a가 2일 때가 여기고 4일 때가 여기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범위는 바로 이 참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요 그래프만 해당이 되겠죠.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다른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는 fx 그래프고 이 그래프는 바로 이 a 플러스 1의 제곱에 대한 그래프가 됩니다. 자, 2와 4 사이에서 바로 최대값은 언제 최대가 된다? a가 바로 무엇일 때? 4일 때 최대가 되고 a가 2일 때 바로 무엇이 된다? 최소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최대값은 어떻게 된다? A가 4일 때가 되니까 4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어서 5의 제곱이니까 25가 되고 최소값은 언제 된다? A가 2일 때가 되니까 2 플러스 1의 제곱이면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면 얼마가 된다? 3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정답은 바로 1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바로 이 가나를 통해서 바로 A의 범위를 정확하게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6이 여기일 때만 된다고 생각하고 A가 6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A가 6이 아니라 A가 6이 여기라고 딱 생각해 버리고 2와 6의 중점인 바로 A가 바로 4라고 딱 생각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을 정해질 수가 없겠죠. 이때는 A가 4가 돼 버리니까 그죠? F-1은 하나의 값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최대값, 최소값을 못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된다는 뜻은 이 A 값이 어떤 범위가 숨겨져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아시겠나요? 653번입니다. 함수 fx가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바로 y 꼴 x 플러스 4라는 1차 함수가 되고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바로 y 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자, hx라는 함수가 fx제곱 마이너스 2fx 마이너스 1이라고 할 때, 이 hx가 바로 x가 k일 때 최대값을 가진다고 할 때, 자, 최대값에서 그때 x값을 차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hx의 최대값을 구하잖아요. 그죠? 근데 hx가 fx 형태로 지금 2차 함수가 나와 있죠. 그죠? 함수 방정식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이 fx가 뭐합니까? 똑같으니까 fx를 무엇으로 t로 치환해서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hx를 잠시 우리가 y라고 둔다면 바로 이 y라는 것은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x의 범위가 주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누구의 범위가 나와야 되나요? t의 범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t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fx를 t로 치환했으니까 fx 그래프에서 t 값을 찾아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fx를 그려보면 fx는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자, y 꼴 x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러면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4가 되니까 바로 y절편 4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 되면 마이너스 4가 바로 x절편이 되니까 자, 바로 이 직선이 되겠죠. 이 직선. 맞나요? 이 직선 중에서 x가 0보다 작은 쪽이니까 바로 이 부분, 바로 2, 4분면과 3, 4분면에 있는 이 그래프만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도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바로 x가 0보다 큰 쪽에서 들어가고죠.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대칭축을 생각하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어서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3이 돼버리면 3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9 마이너스 18 플러스 4가 되니까 바로 13 마이너스 18이 돼서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꼭지점이 3,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래로 볼록이죠. 그죠? 아래로 볼록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데, 바로 y절편이 얼마가 됩니까? 4가 되니까, 자, 이 왼쪽에 있는 직선과 여기 0,4, 바로 y축에서 만나고 이어지게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이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선생님이 조금 그래프가 그리기가 불편해서 미리 그려둔 것을 우리가 해놓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자체는 이 점선까지 포함해서 자, 이렇게 끄은 다음에 이렇게 직선으로 간 다음에 바로 이 1, 4, 4번 즉 Y축의 오른쪽에서는 2차 함수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x 범위가 얼마에서 얼마까지입니까? 마이너스 3에서 2까지잖아요.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3이면 여기니까 마이너스 3일 때는 y 값이 얼마가 됩니까? 1이 되죠. 따라서 이 점이 바로 마이너스 3,1이 되는 것이고 자, x가 2까지니까 2일 때는 자, 꼭지점의 x좌표가 3이었으니까 2는 왼쪽에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2를 대입해 보면 2의 제곱이 4가 되고 마이너스 12 플러스 4가 되니까 8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요점까지 마이너스 4까지겠죠. 따라서 이제 요 마이너스 3과 2 사이의 범위는 자, 이 부분에서 여기 실선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 자체가 되는 거죠. 요 부분 자체. 맞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2까지니까 바로 t는 바로 그때 y 값이 되니까 y 값 가장 큰 게 얼마가 되고 4가 되고 가장 작은 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는 4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 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럴 때 바로 이 2차 함수의 바로 최대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로 그려주면 되고, 자, 꼭지점 바로 대칭축은 t는 마이너스 2,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1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 바로 꼭지점이 1이 되니까 얼마에서 얼마까지죠? 범위가 마이너스 4에서 4까지니까 마이너스 4가 더 멀리 있고 4는 조금 가깝게 있겠죠. 그죠? 이래서 가깝게 있겠죠. 그죠? 자,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가 4가 되니까 자, 우리한테 필요한 바로 범위는 그래프 전체가 아니고 여기서 요까지 그래프만 필요하죠. 따라서 요런 그래프만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모두 다 지워주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최대는 언제 최대가 된다? 마이너스 4일 때가 최대가 되고 최소는 바로 1일 때가 최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무엇을 물어봅니까? 최대를 물어요. 그죠? 이때가 최대가 되고 이때가 최소가 되죠. 그러면 최대는 사실 누가 마이너스 4일 때입니까? t가 무엇일 때? 마이너스 4일 때가 되고 그때의 최대값 f은 얼마 된다?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제곱하면 16이 되고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플러스 8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바로 23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23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x 이퀄 k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t가 얼마일 때입니까? t가 마이너스 4이니까 바로 t가 마이너스 4일 때 x 값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럼 그때 t는 누가 t입니까? 바로 fx가 t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fx가 무엇일 때 마이너스 4일 때의 x 값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방정식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되나요? y 꼴 fx와 y꼴 마이너스 4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되겠죠. 자, 그러면 fx 그래프는 여기 있으니까 y꼴 마이너스 4라는 것은 바로 x축과 평행한 바로 이 직선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와 만나는 점은 이 점 하나밖에 없죠. 그때의 x좌표가 되어야 되니까 바로 x가 얼마일 때가 되겠습니까? 바로 x가 2일 때가 되겠죠. 그죠?
x가 2일 때 y가 마이너스 4가 되는데, 그죠? 그때 마이너스 4가 바로 t 값이 되는 거죠. 즉, x가 2일 때 바로 t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x를 물어봤으니까 x가 k일 때가 되기 때문에 2가 바로 무엇이다? k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라지 m에서 스몰 k를 빼라고 했는데 최대값은 23이 되고 그때 k, 즉 x는 2일 때니까 2가 k가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가 된다? 2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이 fx를 뭐해서 치환해서 우리가 이 t에 대한 2차 함수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x 범위를 t의 범위로 바꿔주고 최대값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t가 마이너스 4일 때인데 t가 마이너스 4란 말은 바로 누가 마이너스 4다? fx가 마이너스 4일 때죠. 그럼 fx가 마이너스 4일 때 x값을 찾는 방법은 어떻게 하죠? 방정식이니까 그래프로 해석하면 되겠죠? 좌변에 y 붙이고 우변에 y 붙이면 y 꼴 fx와 y 꼴 마이너스 4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이 방정식의 바로 근이 되겠죠. 즉 x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654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했죠. 그러면 y절편이 되니까 바로 이 a점은 바로 y절편은 x자리에 0을 넣었을 때 y값이니까 바로 4가 되겠습니다. 즉 0,4가 되겠죠. 자, 그리고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bc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이 이차 함수가 x축과 만난다는 말은 x축이 다른 말로 y 꼴 0이니까 바로 이 이차 함수와 y 꼴 0이라는 바로 이 x축과 만나는 이 두 x 좌표는 바로 이 방정식의 바로 실근이 되겠죠. 자, 따라서 인수분해 해보면 x-1, x-4는 0이 되어서 그죠? 그 x절편이 b는 바로 얼마가 된다? 1이 되어서 1,0이고 c는 바로 4,0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이럴 때 바로 점 P가 A에서 이차 함수 이 그래프를 따라서 B를 거쳐 점 C까지 움직인다고 하죠. 점 P는 이 A점에서부터 이 선을 따라 맞죠? 이렇게 이 선을 따라 어디로 점 C까지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이 위에 어떤 점 P가 위치했을 때 이 P점이 A, B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7A 플러스 B 플러스 2의 최대값, 최소값의 곱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P점이 바로 이 점 A에서 점 C까지 움직이는 동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P점은 A, B도 이 이차 함수 위에 있는 바로 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따라서 이 P점이 A, B지만 A, B가 바로 무엇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A를 이 이차 함수에 대입하면 바로 어떻게 되죠? B 좌표는 바로 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라고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조건이 있을 때일 때 바로 누구의 값을 구해달라? 7a 플러스 b 플러스 2에 바로 무엇을 구해달라?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말이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조건이 하나 있고 바로 7a 플러스 b 플러스 2의 최대값, 즉 이변수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점 P는 점 A에서 점 C까지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이 X좌표 A는요, 작아봤자 0이고 커봤자 4가 되겠죠. 따라서 이 A의 범위가 자동적으로 얼마에서 얼마까지만 움직일 수가 있다?
0에서 4까지만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변수 함수이니까 일변수 함수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b가 20과 같으니까 b 자리에 그대로 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a에 대한 일변수 함수가 되면서 바로 2차 함수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6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a의 범위가 0에서 얼마 사이가 된다? 4 사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이차 함수의 바로 a가 0과 4 사이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의 곱을 구하면 되니까 우리는 바로 무엇을 또 찾으면 되겠다? 바로 꼭지점의 x좌표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a는 1이 되고 b가 2가 되어서 바로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a의 범위는 얼마에서 얼마까지가 된다? 바로 0에서 4까지가 되니까 요 범위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그래프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그래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최대값은 언제 최대가 된다? 바로 A가 4일 때 뭐가 되고 최대가 되고 A가 0일 때 최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우리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최소값부터 구할까요? x가 여기서 미안합니다. x가 아니라 무엇으로 고쳐야 되죠? a에 대한 이차함수니까 a로 나타내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0일 때니까 바로 최소값은 6이 되고 자, a가 4일 때는 어떻게 된다? 4의 제곱이면 16이 되고 4에다가 2를 곱하면 8이 되겠죠? 플러스 6이 되니까 16 더하기 14가 되어서 30이 바로 무엇이 된다? 최대가 되고 6이 바로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바로 곱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6, 3 얼마 된다? 바로 180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 P점이 A에서 C까지 움직인다고 할 때 이 P의 X좌표인 A가 바로 0에서 얼마까지 4까지 변한다는 것이 바로 숨겨져 있는 바로 제한 범위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55번입니다. 3x 플러스 4y가 8을 만족시켜주는 양의 실수 xy입니다. 자, 이럴 때 다음 식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됐네요. 자, 이 식의 최대값인데 이 전체를 제곱한 것의 최대값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3x 플러스 4y가 8을 이용하려면 이 루트 속에 보면 각각 3x와 4y가 있네요. 그죠? 따라서 루트를 벗겨주기 위해서 제곱을 또 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 거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17 플러스 3x가 되고, 자, 뒤에 거 제곱하면 얼마가 되죠? 11 플러스 4y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뭐 남았습니까? 이 짠짠이 남았잖아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이 루트와 루트를 곱할 때는 루트 속이 모두 다 음수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죠. 맞나요? 우리가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복소수에서 음수의 제곱권을 배울 때 맞나요? 자, A도 음수고 B도 음수이면 맞습니까? 자, 두 개를 루트 값을 곱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또 마찬가지로 A가 음수인데 B는 양수입니다. 자, 그럴 때 분모가 루트 A가 되고 분자가 루트 B가 되면 자, 분모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합쳐줄 때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논리를 적용을 시켜야 돼요. 자, 그럼 이 짠짠하면 루트를 곱하는데 이 XY가 모두 다 양의 실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7 플러스 3연수도 양수고 11 플러스 4y도 양수니까
양수와 양수를 곱하니까 그냥 우리는 편하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두 배의 루트가 되면서 맞나요? 이 17 플러스 3x와 11 플러스 4y를 이렇게 곱해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제곱을 했잖아요. 그죠? 이 자체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3x와 4y를 더한 것이 8이라고 했으니까 17과 11과 8을 모두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7과 11을 더하면 28이니까 28 더하기 8이 36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36 플러스 두배의 루트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로또 속에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전개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로또 속을 보니까 X도 있고 Y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변수 함수 형태가 되니까 자, 한 문자로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X로 표현하기 위해서 4Y를 무엇으로 바꿔주면 됩니까? 8-3X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4y 자체를, 여기 있는 이 4y 자체를 무엇으로 우리가 바꿔주자? 바로 8-3x로 이렇게 바꾸어주면 이 루트 속이 한 문자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17 플러스 3x에 자, 11과 8을 더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9가 되고 19 마이너스 이렇게 3x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놈의 바로 무슨 값을 구하면 되겠다? 최대값을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y가 변수가 사라졌으니까 y의 범위에 따라서 x의 범위가 생기겠죠. 그런데 y는 모든 실수, 양의 모든 실수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4y가 양의 모든 실수가 되니까 8-3x는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크다가 아니고 양의 실수니까 4y도 양수가 되니까 얘도 0보다 크다가 되어야 되겠죠. 자, 따라서 3x는 얼마? 8보다 작다가 되어서 x는 얼마보다 작다? 3분의 8보다 작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x의 범위가 나오는 거죠. x는 누구보다 크고 양의 실수니까 0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다? 3분의 8보다는 작은 바로 양의 실수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값이 최대가 되려면요. 36에다가 이 루트 값을 더하잖아요. 그죠? 그럼 양수를 더해주니까 이 루트 자체, 루트 값 자체가 바로 무엇이 되면 됩니까? 바로 최대가 되면 된다는 거죠. 루트 자체가 최대가 된다는 말은 저 루트 속에 있는 이 2차식, 이 2차식이 무엇이 되면 얘가 바로 무엇이 되면 최대가 되면 이 전체 값도 최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잠시 이 식 자체만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 자, 최고창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9x 제곱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9x 제곱이 되고, 자, 숫자가 조금 크지만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요렇게 곱하면 3 곱하기 19가 되니까 3 곱하기 19를 하면 얼마가 되죠? 3, 9, 27에 57이 되겠고요. 17 곱하기 3을 해야 된다. 마이너스입니다. 3, 7이 21이면 마이너스 51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6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6x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자 상수는 바로 얼마가 된다? 17 곱하기 19는 그냥 놔둬버리겠습니다. 요렇게 놔둬버리면 되죠. 그러면 요 안이 바로 x에 대한 바로 2차 함수가 되면서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때의 최대를 구해주면 되니까 언제 최대인지만 찾아보면 되겠죠. 그죠? 바로 최대를 찾기 위해서 바로, 바로 꼭지점의 x좌표를 찾아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자, 이 A분의 A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9가 되고 자, B는 6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2와 9를 약분하면 얼마가 된다? 2와 6을 약분하면 3이고 3과 9를 약분하면 3이 되어서 바로 x가 얼마일 때 3분의 1일 때가 바로 꼭지점의 x좌표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x 범위는 0에서 3분의 8까지잖아요. 그죠? 그럼 0은 3분의 1보다 어떻게 바로 왼쪽에 존재할 것이고 3분의 8이 바로 오른쪽에 존재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므로 우리한테 바로 필요한 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0에서 3분의 8까지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0에서 3분의 8까지 되니까 이 그래프만 취득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언제 최대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최대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x가 얼마일 때 최대가 된다? 루트 속이 바로 최대가 된다. x가 3분의 1일 때 바로 최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때의 바로 x가 3분의 1일 때가 바로 최대가 되니까 x 값에 3분의 1을 대입할 때, 자, 여기에 직접 대입하지 말고 여기에 대입하면 또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야 되니까 이 루트 속이 곡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그대로 3분의 1을 대입해 주면 그때 최대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최대값을 계산할 때는 36 플러스 2 루트에 자 여기 x자리에 3분의 1을 대입하면 3이 약분이 되어서 18이 되겠네요. 그죠? 곱하기 여기 3분의 1을 대입하면 약분되어서 1이 되니까 또다시 18이 되네요. 그죠? 따라서 18 곱하기 18이니까 바로 36 플러스 2 곱하기 바로 18의 제곱이니까 18로 표현할 수 있고 36 플러스 2판이 16 또다시 36이 되네요. 그죠? 따라서 얼마가 된다? 바로 최대값이 7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그때 x는 바로 이때 x는 얼마일 때입니까? 3분의 1일 때고 만약에 y까지 묻는다면 이 x자리에 3분의 1을 대입하면 되겠죠. 약분하면 1이라서 얼마가 된다? 7이 되니까 4y가 7이니까 y는 얼마일 때가 되겠다? 4분의 7일 때가 되겠다. 즉 x가 3분의 1이고 y가 4분의 7일 때 바로 이 식의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7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전체 제곱의 최대값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제곱 처리를 해주면 3x와 4y의 값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36 플러스 2 루트니까 이 루트가 바로 최대값을 가질 때 이 전체도 뭐를 가진다? 이 전체도 뭐를 가진다? 최대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65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각 A가 90도이고, 자, 이 AB의 길이가 6이라고 하네요. 이 AB의 길이가 6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ABC가 있다. 자, 그러면 이 AC도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되나요? 6이 되면서 직각 이등변이니까 여기가 몇 도가 된다? 45도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도 얼마가 된다? 45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1대 1대 루트 2가 성립하니까 BC의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1대 1대 루트 2니까 BC의 길이는 6루트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이럴 때 변 AB 위에 점 P에서 BC에 내린 수순의 발을 Q라고 하고 점피를 지나면서 BC에 평행하다고 했습니다. 평행한 직선이 AC와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했어요. 평행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 각 APR도 몇 도가 되고 45도가 되고 ARP도 몇 도가 된다? 45도가 된다. 따라서 삼각형 APR도 무엇이 된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 B컴진 이 사각형 PQCR의 바로 넓이의 무슨 값,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 넓이를 무엇으로,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내 주면 되겠죠. 자, 얘는 바로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2분의 1 윗변, 아랫변 더하고 맞죠? 높이는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지금
윗변, 아랫변 높이가 어떤 길이가 하나도 나온 게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길이를 하나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바로 PQ를 X로 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자, 얘가 45도기 때문에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됩니까? 45도가 되어서 이 또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러므로 BQ와 PQ가 길이가 같으니까 바로 BQ가 이걸 X로 놓으면 얘가 X가 되어버리면 1대 1대 루트 2가 되어서 BP도 얼마가 된다? 2 루트 X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CQ도 어떻습니까? 전체가 6루트이니까 얘는 6루트 2에서 얼마를 빼면 된다? x를 빼면 되니까 아랫변 길이도 쉽게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가 1대 1대 루트 2가 되어서 얘가 루트 2x가 되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PR을 찾아보면 되겠죠. PR. PR만 알면 끝나는데 얘가 루트 2x니까 이 AP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 AP의 길이는 전체 얼마에서 6에서 루트 2x를 빼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 직각삼각형도 바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AR도 6 마이너스 루트 2x가 되어서 바로 PR은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1대 1대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PR의 길이는 이 6 마이너스 루트 2x에다가 몇 배를 해주면 되겠다? 루트 2배를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 PR은 얼마가 된다? 여기에 루트 2배를 해주면 바로 6 루트 2 마이너스 뒤에도 루트 2배가 되니까 2x로 나타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PQ를 X로 놓으니까 모든 변이 모두 다 X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넓이를 한번 적어볼까요? 자, 넓이를 우리가 S라고 한다면 2분의 1 곱하기 윗변과 아랫변은 뭐 한다? 더해줘야 되죠. 6루트 2와 6루트 2를 뭐 한다? 더해주면 12루트 2가 되겠네요. 12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 2x와 마이너스 x를 더하면 마이너스 3x가 되겠네요. 자, 윗변 아랫변을 더하고 높이가 바로 얼마가 됩니까? x가 되니까 이 넓이의 무슨 값을 구해달라? 바로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범위가 하나 나오나요? 어떤 범위가 나오나요? 이 모든 길이는 모두 다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맞아요. 자, 그러면 6 마이너스 루트 2x도 양수가 되어야 되고 6 루트 2 마이너스 x도 양수가 되어야 되고 루트 2x도 양수 6 루트 2 마이너스 2x도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먼저 6 마이너스 루트 2x가 양수면 얘는 자동으로 양수죠. 왜? 1대 1대 루트 2니까. 따라서 6 마이너스 얼마 루트 2x가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루트 2x는 6보다 작겠죠. 그러므로 x는 루트 2분의 6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유리화 하면 얼마가 됩니까? 바로 x는 3 루트 2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6루트 2, 6루트 2 마이너스 x도 0보다 커야 되죠. 그러면 x는 6루트 2보다는 작아야 된다. 자, 그런데 바로 x가 3루트 2보다 더 작기 때문에 두 개의 공통 부분을 생각하면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x는 길이니까 바로 그래서 여기서 바로 x의 범위는 길이니까 0보다는 크고 누구보다 3루트 2보다는 작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x의 숨은 범위, 바로 제한 범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넓이의 최저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얘가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2차 함수 꼴이 되겠죠. 그죠? 인수분해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이용하여 바로 절편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최고창의 개수는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어서 음수가 되니까 위로 볼록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x 절편을 한번 찾아보면 어떻게 되나요? 자, 얘가 0 되는 게 바로 0이 되고 얘가 0 되는 것은 언제 0입니까? 3x가 12 루트 2니까 3x가 바로 12 루트 2가 되니까 x가 얼마일 때도
얼마일 때죠? 4루트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바로 얼마가 된다? 4루트 2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0과 4루트 2의 바로 중점이 바로 꼭지점의 x좌표가 되니까 여기가 바로 2루트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범위는 0과 3루트 2가 되죠. 그죠? 따라서 0은 빵구 뽕이 되고 3루트 2는 2루트 2와 3루트 2 사이가 4루트 2 사이가 3루트 2가 되니까 이 부분이 되면 바로 우리한테 필요한 그래프는 자, 여기에서 어디까지 요 그래프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요 범위만 우리한테 해당하는 그래프가 된다. 자, 그럴 때 바로 무엇을 구해달라? 바로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바로 꼭지점에서 무엇이 된다? 최대가 된다. 자, 선생님이 말했죠. 응용 문제는 거의 다 꼭지점에서 최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x 자리에 무엇만 대입해 주면 되겠다? 2루트 2만 대입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2분의 1에 12루트 2 마이너스 x자리 2루트 2니까 마이너스 6루트 2가 되면서 자 여기도 2루트 2를 우리가 곱해주면 된다. 자 2와 2는 약분이 되면서 12루트 2 마이너스 6루트 2는 바로 6루트 2가 되고 자 뒤에 루트 2가 또 하나 곱해져 있으니까 자 넓이의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때 바로 x는 언제 바로 12가 된다? 2루트 2일 때다. 요 높이가 2루트 2일 때, 2루트 2가 될 때 바로 이 넓이는 최대가 되겠죠. 그러면 x가 2루트 2가 되면 윗변은 얘가 4루트 2니까 결론적으로 얘도 2루트 2가 되고 여기는 2루트 2면 얘가 언제이다? 밑변이 4루트 2가 될 때 최대가 된다는 것까지 다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하면 여러분들이 넓이를 식으로 나타내주면 되는데, 맞죠? 그때 어떤 변을 여러분들이 미지수를 놓을지를 잘 판단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여기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1대 루트 2를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넓이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서 그때 x의 제한 범위는 숨겨져 있겠죠. 자, 그럴 때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657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2m 높이에 위치한 발사대에서 비스듬히 물로켓을 쏘아 올렸더니 물로켓이 2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으로 그리면서 날아가다가 땅의 지면에 떨어졌다. 즉, 2차 함수는 다른 말로 말하면 포물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대포가 날아가는 형태의 그래프 모양이 바로 포물선이 된다고 했죠. 이럴 때 물로켓은 발사대로부터 10m 떨어진 지점에서 지면으로부터의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이때가 바로 최고 높이가 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30m 떨어진 지점에서 지면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물로켓의 지면으로부터의 최고 높이, 즉 이 높이를 구해달라는 거죠. 이 높이. 얘가 바로 지면에서 가장 높게 올라간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얘가 2차 함수 형태로 우리가 날아간다고 했으니까 이 물로켓이 날아간 이 흔적에 바로 2차 함수식을 구하면 바로 최대값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좌표축을 설정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X축, Y축을 어떻게 설정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포물선은 가장 높이, 이 포물선 자체가 2차 함수 형태로 나타낸다면 위로 볼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어떻게 보면 꼭지점에 바로 Y좌표가 바로 가장 높게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X축, Y축을 설정하려면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자, 이 바로 지면을 X축으로 놓고 원래 이 높이 자체를 이
가장 높게 올라간 이 점을 지나면서 수직으로 된다고, 수직인 바로 거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Y축으로 놓는다면 어떻습니까? 바로 요게 가장 높이 올라간 내가 구할 높이가 되면서 이 빨간색 이 바로 포물선 모양이 바로 2차 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얘를 원점으로 생각을 하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여기가 10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바로 x좌표는 마이너스 10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물로켓이 시작한 점은 몇 콤마 몇 초로 읽으면 돼요. 원점으로부터 왼쪽으로 10이니까 마이너스 10이고 위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 10,2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물로켓이 떨어진 지점은 바로 어떻게 보면 x 절편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30m를 가야 되니까 바로 20m를 원점에서 더 가면 되니까 여기가 바로 20,0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꼭지점을 지나는 이 선이 바로 대칭축이 되기 때문에 원래 2차 함수가 더 그려진다면 여기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겠죠. 그러면 이 좌표가 바로 얼마가 된다? 서로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20으로 볼 수가 있겠나요?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 형태를 우리가 fx로 본다면 최고차의 개수는 바로 반드시 음수가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서 자, 이 x절편이 하나는 20, 하나는 마이너스 20이니까 하나는 x 마이너스 20의 인수를 갖고 하나는 x 플러스 20의 인수를 갖는 이런 2차 함수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A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2차 함수 위에 어떤 하나의 좌표를 알 수 있죠. 마이너스 10,2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x가 마이너스 10일 때 y가 2가 되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10을 대입하면 여기 y 값이 바로 2가 되고 a 곱하기 여기 마이너스 10이면 마이너스 30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면 10이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300a가 2가 되겠습니다. 즉 2는 마이너스 300a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00분의 2인 바로 마이너스 150분의 무엇이라고 1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최고차항의 개수를 얼마로 생각하면 된다? 마이너스 150분의 1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가장 최고 높이는 결론적으로 꼭지점의 y좌표니까 x 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면 되겠습니까? 0만 대입하면 되겠네요. 저 가장 높이 올라간다는 말은 바로 fx가 0일 때의 값이 되니까 마이너스 150분의 1 곱하기 0을 대입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20, 여기가 플러스 20이 되어서 마이너스 20 곱하기 20, 400이 되겠죠. 그죠? 맞나요? 자, 따라서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 0 하나씩 약분해 주면 되겠죠. 5로 약분하면 5, 3, 15, 5, 8이 40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3분의 8m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바로 최고 높이는 얼마가 된다 그때 3분의 8m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표축만 설정해서 2차 함수 식만 찾아주면 쉽게 최고 높이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바로 챕터 5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편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해서 연립 방정식, 또 오메가 이런 부정 방정식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고차식 방정식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것도 똑같습니다. 인수분해를 해서 모두 다 처리하면 되죠.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것은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3차, 4차 인수분해 앞에서 배웠으니까 거기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바로 방정식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복습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